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 오늘의 강연 주제인데요. 이 명품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레시피가 필요하듯이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레시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사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과거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와 감사나눔 신문에서 이 감사나눔 운동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취재해서 보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감사나눔 운동이란 감사를 쓰고 말하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감사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가꾸자는 정신 문화 운동입니다. 이 감사 나눔 운동은 2010년부터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철을 만들고 그리고 또 배를 만드는 중후장대형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감사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감사를 써야 되는데 단 한 분도 한 줄도 못 쓰는 겁니다. 그때 휴대폰을 모두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남편으로부터 아빠로부터 뜬금없이 감사 문자를 받는다면 그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와 함께 강의를 했던 이 감사 강사들이 현장에서 이 취합한 감사 문자의 답장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했었죠. 남편이 아내한테 보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는데도 아내의 답장은 메르스 걸렸어? 이런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고요. 요것도 남편이 아내한테 보낸 겁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라곤 강사가 시켜서 사랑해라는 세 글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요. 아내의 답장은 구구절절 길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대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지막 보니까요. 아직 술이 덜 깼나 이제 이런 구절도 있었고요. 요거는 엄마가 아들한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답장 뭐냐 갑자기 소름 돋게 회사에서 나가래? 이런 역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수능 시험 보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아내를 위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고 감사의 피를 받은 아빠가 아들에게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감동의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들의 답장이 압권이었습니다. 떨리는 모습까지 아들이 표현했는데요. 아빠 나 아직 고2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좀 끔찍했습니다. 아내가 그 답장을 보내왔는데요. 남편이 처음에 민재 엄마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했던 문자를 충실하게 보냈더니 아내의 답장 너 농약 먹었냐? 왜 그래요? 죽을 때 댕겨? 이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답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니컬한 반응이 있었지만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 나도 사랑해. 당신이 고생하고 있는 거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감사나는 가족 단톡방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해 드릴 게 있습니다. 과거까지는 제 강의는 연역법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앞에서 거창하게 좀 길게 설명하고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 강의는 귀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감사 변화 체험 사례가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 체험 사례를 설명하고 이론적 설명은 뒤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론적 설명은 뒤에서 PPT,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나눔 운동은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됐고
바다 건너 제주도로까지 상륙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사례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나눔 운동이 한 조직에 도입이 돼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장에 갔더니요, 경영기획팀장의 안내로 이 공장을 둘러봤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형 시설에 붙어 있던 러브 앤 땡스라는 스티커였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곳곳에 이 스티커는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지 근로자들은 공장 한가운 넓은 홀에 모형나무이긴 하지만 감사나무를 키워놨고요. 동료들끼리 감사로 소통했던 감사 카드를 열매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갔더니요, 7명의 직원이 이 양파를 가지고 감사 실험을 했는데요. 왼쪽에는 사랑해 고마워라고 써붙였고요. 오른쪽은 짜증나 미워라고 했는데, 왼쪽에서는 싹이 났죠? 오른쪽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명이 도전했는데 6명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이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만약 이 양파가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였다면, 이 말 못하는 양파조차 이런 말과 글에 반응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과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쳐선지 공장 곳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들에게도 동계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가지 감사를 족자에 써서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직원은 당시 고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서 족자에 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걸 수거해서 이 우편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직원을 비롯한 7명의 직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이 철과 이 배를 만드는 대기업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 제주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은 닭살 부부가 됐다, 인꼬 부부가 됐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를 썼을 뿐인데 초등학생 어린 딸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서 배꼽 인사를 하더라.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생 아들이 아빠 공부 좀 하게 독서실 티켓 좀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리고 고부 갈등이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감사 나눔 운동을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들이 일터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신이 담당하는 기계에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재병 우리의 친구 재병 5호기에게. 이 과거에는 이 기계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이 기계에다가 당신 그대, 심지어는 새침대기, 입사 동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경영기획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성수기 때 이 기계가 트러블과 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걸 써서 붙인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기계의 고장과 트러블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기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었던 걸까요? 감사 나눔 운동은 이제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한 은행의 지점에서 있었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공공은행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공은행은 전국에 900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이 은행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매월 1일이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900개의 지점의 고객들의 친절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900등까지 성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지점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은행의 제2지점은 매일 800등에서 900등 꼴찌 그룹이었대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15명의 직원 중 임공공 직원이 제 감사 특강을 들었고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자신들이 고객과 만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의 목록을 1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와 2위에 오른 것이 여기 앞에 소개한 건데요. 여러분도 은행에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고객님, 오래 곧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끝말을 감사합니다를 넣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꿨습니다. 한 달 동안 꼴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가 실천을 했더니 성적이 다음 달에 나왔습니다. 92점이 96점이 됐는데요. 이게 200등에서 300등 사이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이 사원이 와서 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을 감사의 기적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감사 나눔 운동은 다양한 분야 업종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군대, 학교로까지 그리고 확산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감사 교육이 끝나면 마지막 자기가 느꼈던 감사 두 글자를 가슴에 담으면서 실천 의지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들도 저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과 장병들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 강의가 끝났을 때 감사 실천의 의지를 담아서 만약에 표정을 짓는다면 더 멋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강남구에 한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우리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 나눔 운동이 다양한 분야로 접목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의 열쇠 키워드는 나작지입니다. 나작지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선창하면 우렁차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작지가 정답입니다.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나의 시작, 감사일기 쓰기가 시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의 감사 변화 체험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나눔 운동은 나의 감사일기 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쓸 수 있는 감사 일기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210일, 7개월 동안 무지개 감사일기를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보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결승전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는데요. 감사일기 쓰기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사일기를 쓰시고요. 이 감사의 친구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이제 출근하는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독서를 친구로 삼을 수도 있겠죠.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명상, 심지어는 반신욕이나 산책도 감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제 제가 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오다가 눈밭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눈밭으로만 보였는데 감사를 실천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밭이 편지지로 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쓰고 사랑해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깨톡으로 보내주는 센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유치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감사의 생크와 이 생각하다의 싱크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ink big,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부부가 먼저 think big, 감사력을 키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하면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지켜보게 될까요? 자녀들이 보게 되겠죠. 저도 그걸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11월 달부터 감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업자가 됐고요.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아들에게 하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데요. 3년이 흐른 뒤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이 한 지식인과 경영자들의 지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식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나가서 아빠의 감사가 아들의 얼굴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감사 특강을 했습니다. 이걸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한 여대 졸업생들의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과 웃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분류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졸업 앨범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아빠가 감사를 만나기 전에 우수에 젖어 있던 아들이 감사를 만난 3년 후에 찍은 이 사진이 저를 큰 감동으로 몰아 넣었는데요. 이 사례를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무명의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걸 계기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 나눔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였죠. 가장 불행했던 상황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해오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내가 바뀌어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우리 핵가족이 변화했다면 이 핵가족이 변화하면 대가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였는데요. 아버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주기가 됐을 때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10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A4 용지로 6장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 먹고 헤어졌는데 이 100감사를 낭독하면 한 30-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이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유치원에 다니던 조카가 3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소파에서 뛰고 천방지축 뛰고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였는지 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이걸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60감사가 됐을 때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고요. 100감사 낭독이 끝났을 때 그 이전에 우리 가족과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은 분명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한 사람이 감사를 만나면 이렇게 감사의 가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올 때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첫 휴가에 맞추어서 제가 감사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100감사를 쓰고 아내가 아들에게 썼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누구한테 쓸 차례죠?
예,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감사 전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이 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절대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한 저의 현 주소를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는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제가 경희대 출강하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 시작했어요. 늘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올리면 나의 사랑 아내 이명희와 나의 희망 아들 정관호가 옛날에는 외면하고 그냥 쌩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짧은 글이나 이모티콘으로라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제대해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복학을 앞두고 자전거 국토존당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낙동강 유역에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또 아빠와 엄마가 외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과 댓글로 격려하는 정도는 됐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변화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바뀌면 이게 다른 가정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았던 것은 군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늘 같은 병장님에게 감사를 전파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신영환 병장이 부모님에게 백감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에 왔는데 이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왔고 두려워서 1년 마치고 군대로 도망온 거죠. 이 제대 말년이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복학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 도태되진 않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후임으로부터 이 감사, 백감사 편지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1년 후 복학을 한 뒤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장학금을 받았고 전교에서 5명 선발하는 일본 교환학생에 선발이 되고 자꾸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부모님에게 백감사를 썼을 때부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고 후임의 아버지인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거죠. 작년에 이 친구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요. 일본계 기업 이 반도체 회사에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갔다 온 것이 절대적인 계기가 됐던 거였죠. 자, 이제 감사 나눔의 이론은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이자 파동이자 힘입니다. 아까 양파 실험도 봤는데요. 이렇게 밥을 가지고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감사합니다. 가운데 짜증난데요. 예, 요거를 한 대학 총장님이 어린 아들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진아였는데 이 실험을 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도 썩지 않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우등생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감사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맨 왼쪽입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부 좀 해라가 짜증나보다 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예, 이 공부 좀 해라는 사실 일터에서 직장 상사가 성과 좀 내라,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인정 좀 해라와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성적 판단을 요하는 건데요.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에게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남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농담반 진담반도 들어봤습니다. 너희들이 1년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런 이익과 손해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성적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결과는 썩었던 건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인간의 뇌는 이성적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와 감정을 거쳐서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리더들과 부모들은 이 앞에 두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불통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소통하는데
중요한 건 착각하지 말아라. 로고스가 아니라 에토스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하위 번영계, 확장 번영계, 대뇌 피질의 기능과 직결되면서 각자 정서, 감정, 이성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두 가정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감사 나눔을 통해서 이 신뢰, 정서와 감정의 신뢰를 문을 열어서 할 때 이 성과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나눔의 이론인데요. 자, 이제 이 감사 나눔의 이론, 여기에는 인간이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덕이 필요합니다. 배려, 봉사, 소신, 탁월함, 한결같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러나 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론이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수많은 쇠붙이가 와서 달라붙듯이 감사라는 미덕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좋은 미덕들이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S중공업의 서병수 반장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5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 초기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병들었어요. 병수발하다 아내가 지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이때 남편들이 꼭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자리를 만들어서 늦게 들어간 거죠. 아내가 화를 내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요.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착했던 아내가 덤비니까 술 취했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 휴대폰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내 이름을 이렇게 등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일터에 가면 부하 직원들에게 앵그리맨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이 회사에 감사 나눔이 도입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오감사도 보내고 신용을 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아내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야, 벌써 변화가 생겼나 보다 했더니 웬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감사 문자 더 보내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행동은 변하지 않고 신용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이분이 아내를 위해서 백감사를 쓰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고 100가지 반성문을 쓰면서 엉엉 울었고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우리 감사 나눔 신문의 기자가 아내를 인터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같다. 마치 결혼을 2번 한 느낌이다. 근데 두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둘째 딸 진경이가 글을 잘 써요. 감사 수기를 써서 우리 신문에 보내왔는데요. 이 아이의 기억에 따르면 이 가정은 악몽이었고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감사하는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고 엄마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모멘텀이 되면서 아빠가 바뀌었습니다. 걸레질, 설거지, 청소기, 요리사까지 된 거죠. 세 번째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쟁도 사라졌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는 두 분의 애정편에 우리들끼린 닭살 부부라며 놀릴 정도다. 이 집에서 아이의 입에서 어김없이 닭살 부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정서와 감정이 긍정과 좋음으로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성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놀기보단 독서하는 시간이 늘었고 언니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고 동생은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며 S대를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둘째 딸 진경이도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백감사를 썼고요. 그리고 세 자녀를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장모님에게까지 백감사를 썼는데요. 그런데 장모님이 자기 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이가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100가지나 되는 감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와 감정으로 신뢰가 형성되니까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어요? 이성적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답장을 써서 보내고 싶은데 한글을 몰랐던 거예요. 5개월 동안 독학으로 한글을 배워서 사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왼쪽은 좀 정리한 거고요. 오른쪽 원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방 고마 서벙수야 고마 작은 사오 사랑 고마 사랑 고마 사랑 오키야 사랑 오마 가슴 시리.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다 쓰는 거죠. 예, 이 할머니, 시골 할머니까지 바꾸게 됐던 거였죠. 회사의 걸림돌이었던 서병수 반장은 이제 회사의 디딤돌이 됐고요. 이 사내 강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수많은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가족에게 백감사를 써서 족자를 이 집안 거실에 걸어두는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앵그리맨이 아니라 감사맨으로 불리게 됐고요. 자기 휴대폰의 아내 이름이 000에서 나의 천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내가 000 짓을 하면 아내가 000이 되는 거고요. 내가 천사가 되면 아내는 나의 천사가 되어준다는 거울의 법칙을 서병수 반장은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딸 진경이에게도 백감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진경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제도 시민들을 울렸습니다. 다리만 불편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고 부모를 탓하던 원인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였죠. 자, 이제 감사 나눔 실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누구나 여기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여러분께 오늘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렁차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고 말하고 나눕시다. 이 3가지인데요. 우선 쓰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를 쓰고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흑인 소녀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됐습니다. 18살 때부터 오감사를 써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대단한 여성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도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째만 보겠습니다. 동료가 얄미운 짓을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화를 낼 것인지 참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변화 체험 사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과거에는 내가 욱 해서 화를 잘 냈는데 감사일기를 쓰니까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화를 덜 내더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는 오늘 저녁 당장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소개하겠습니다. 말하고입니다. 그 전에 일본의 오아시스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오아시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일본이 밉더라도 이건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감사 미소 캠페인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렁차게 따라해 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가 있겠죠. 3번째, 나눕시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감사 나눔을 이 장병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이렇게 실천하니까요,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우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2가지 사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부모의 이혼을 막은 장병도 있었는데요. 공공여단의 김공공 상병의 사례입니다. 이 장병은 입대하고 나서 이 부대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실천을 하니까요,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일기를 쓰면 덜 화를 내고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형, 큰일 났어.
아빠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대. 이럴 때 이제 많은 장병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다행히도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왔던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 휴가를 나가기 전에 100가지 감사, 100감사 쓰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작성한 100감사를 휴가를 나와서 부모님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1번부터 제가 마치 우리 아버님 감사 제사를 지낼 때 낭독했듯이 한 40, 50분, 40분이 걸렸겠죠. 그래서 100감사를 1번부터 순서대로 읽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부모님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던 거였습니다. 부모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귀대하기 전날 아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걸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장병은 감사 수기 공모전에 이걸 출품을 했고요. 이렇게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과 상을 받았는데 맨 왼쪽이 대기업입니다. 오른쪽도. 그래서 철을 만드는 회사, 오른쪽은 배를 만드는 회사의 대기업의 임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상병이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군대 갈 때 시간을 좀 낭비한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장병은 꾸준하게 감사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까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대에서는요, 100감사를 꾸준히 써서 1000감사를 완성하면 특박 휴가라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특박 휴가를 나가겠다는 욕심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여자친구한테 쓰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쓰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100감사까지 쓰게 됐는데요. 100감사를 꾸준히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혼자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100감사를 쓰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됐는데 그거를 저에게 보내와서 우리 감사 나눔 신문에 멋지게 이 편집을 해서 보낸 다음에 인증샷을 다시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된 건데요. 군대에 가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군대에서 원하는 게 이런 장병들을 키워내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의 나무를 잘 우리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잘 키워내면 거기에서 이렇게 행복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장병이 보여줬고요.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도 다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해답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영화의 배경은 영국의 한 시골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시골 바닷가 마을에 4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인데요. 이 가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화니까 이런 설정이 가능했겠죠.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 아빠가 아들에게 전수하게 되어 있는데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정신을 집중하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팀은 가문의 비밀을 전수받아서 부족한 것은 리와인드하고 좋았던 것은 리플레이하면서 성공과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 성공과 행복의 절정에 이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들은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빠가 알려준 방식은 평범한 하루를 똑같이 다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순간만 과거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충고를 따르자 이 긴장과 걱정 때문에 지나쳤던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이후에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은 위트와 유머로 가볍게 이겨내고 무심히 대했던 버스 기사나 식당 종업원에겐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고
도전과 성취의 순간은 동료와 함께 두 주먹 불끈 쥐며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멋진 인생 여행 비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여러분이 쓴다면 바로 이런 멋진 인생 여행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감되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한 10년 가까이 감사 나눔 운동을 해오다 보니까 저도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초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날 우연히 국어 사전을 뒤졌습니다. 감사라는 두 글자의 의미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 봤더니요, 감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부터 볼까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저는 감사의 의미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에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예, 한자 감사도 보니까 분해해서 의역을 해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말에 화살을 쏘라가 됩니다. 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에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아까보다 2배는 세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예, 그럴 때 이 매울 신자입니다. 인생 고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감사 표현의 한 획을 긋는다면 행복행,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 if 만약의 감사, 그리고 because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감사는 3단계 감사입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멋진 인생 여행을 이제 시작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감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 감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삼행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 그,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삼행시를 지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 나그네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 이 나, 그, 네 이렇게 도미솔 점층법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 스튜디오가 무너질 정도로 우렁차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나그네 길을 이제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예. 나라고 외쳐주세요. 자, 시작. 나는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대들도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행복 불씨가 되겠습니까? 네. 예, 모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건배사에도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감사 박수, 제가 앞에서 감사 박수를 다니는 곳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감사 박수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아까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하니 행복해요 하면서 야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 박수 준비하면요, 야라고 손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 박수 준비.
자,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감사하니 행복해요. 야! 예, 감사 박수 에너지를 모은 우리 모두에게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